이동의 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의 촉가이드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이었죠? YTN 라디오 항출세, 항보선의 출발세 아침에서 이 자격시험, 이준석 대표의 자격시험을 비판을 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저 얘기가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맞나?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는 어떻게 봤습니까?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하겠다. 네. 뭐 그 전에 토론 배틀 하겠다. 저는 토론 배틀은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봐요. 성공하는데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당분간 없을 것이다. 네. 다만 정말로 공천을 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만약 이것 때문에 공천이 떨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당의 혼란을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김재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사상이라든가 뭐 의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본다는 건지 뭐 역사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법률 시험을 본다면 뭐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말이 좀안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였지 누군가는 이것 가지고 분명히 태클 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였었는데 예, 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엄청 빨랐어요. 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당대표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가 처음 부딪힌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 인선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것도 불쾌감을 표시했었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이 뭐 물론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선출로 해서 뽑힌 사람입니다만 우연찮게도 강성 이미지의 최고위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강성뿐만 아니고 중도층으로 좀 확장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를 국민의힘이 채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소신이 확고하다 보니까 밀어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당직 인선에서 사무총장 한기호, 정책위 의장 김도읍, 원내대표 김기현.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는 거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다 강성이고 지명직 그 당직 인선도 다 강성이에요. 한기호 의원부터 다 강성. 다 강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을 꾸려나갈까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강성이면 이 당직 인선은 좀 유화적이거나 혹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모든 걸 강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호가 나아가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특히 만일 이준석 대표가 중진들의 기득권을 조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면 지금의 견제는 견제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뭐 권영세 의원이 거론되다 결국 한기호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이 됐는데요. 뭐 강한 이미지이긴 합니다. 뭐 어떤 뭐 내막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불협화음이 빨라도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가. 아니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컨벤션 효과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당의 불협화음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때 문재인 대표였죠. 그렇죠. 호남의 중진들이 당대표를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뭐 흔들어대고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고함치고 결국은 당 지지도 계속 빠졌거든요. 자중질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론 본인들은 뭐 정당한 논쟁, 건정한 논쟁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는데 이해찬 대표 시절 때는 당이 일사불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얼마나 단도리를 하느냐. 게다가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도 정치인에게 상당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이거 시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으로 안 되잖아요. 시험은 알죠.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중간점을 찾는다. 정답은 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시험으로 안 되는데 이 대표가 시험 봐가지고 공수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앞으로 더 잠재된 거거든요. 정말로 이런 시도를 실행으로 옮긴다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불신은 더 살아있다. 지금 김재원 최고가 한 것은 일단 뭐 견제구 차원이잖아요. 이제는 견제구를 넘어서 위협구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다가 데드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데드볼을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대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지금 어떤 뜻으로 읽힙니까? 모르겠네요. 협공, 여야 협공이라는 표현은 아니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몇 차례 간보는 정치 하지 말라. 2차례 정도 얘기했죠. 이거 이준석 대표도 뭐 버스 출발한다 8월달에. 정시 출발한다. 이런 것들이 다 협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비판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사람이 대권에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됐으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쪽 야권은 그런 나의 우군이라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비판이 오니까 그럼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왜 이러는지 윤 전 총장 잘 살펴봐야 돼요.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재보궐선거에서 역전승했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를 내세우면서 컨벤션 효과 누렸죠. 그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앞서죠. 민주당의 본진이라고는 서울에서도 이기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고 야 우리 당 후보를 내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8개월 후에 대권으로 가면 51대 49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없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외부에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오세훈 시장의 사례 경험을 봤잖아요. 원래 꼴찌였다가 오세훈이 나경원을 꺾고 다시 마지막에는 안철수도 꺾고 박영선까지 꺾었잖아요. 3번 역전선했거든요.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윤 전 총장이 이 당 만드는 데서 뭐 도움을 줬습니까? 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이었어요. 지난 재보궐 때 밖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1등이었는데 의도적으로 편마하고 무시했거든요. 결국은 그게 먹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전략의 일종이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어떤 걸 가리켰는데요? 국민이 이래라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공부해라 했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했다 칩시다. 근데 정치에 나와라 안 나와라는 반반이에요 지금. 지지율은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또 비호감도 조사하면 여권 후보보다 더 비호감도 높아요. 그럼 그거는 국민들이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이거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과 사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벌써 3개월째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전원 정치하고 있거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5월 출마를 얘기했잖아요. 5월에 나와야 된다. 5월에 나와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선언도 안 했어요. 뭐 물론 뭐 공보 파트에 대변인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의 입으로 정치 앞으로 하겠습니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러면 이거는 유승민 의원 말처럼 간보기 정치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6말 7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6말이면 6말이고 7초면 7초지 6말 7초는 뭡니까? 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7월 2일 날 있던 장모 재판. 어쨌든 국민의힘 입당은 더 늦어집니까 그러면? 아니 뭐 입당이야. 이준석 대표도 8월에 버스 출발시키겠다고 했고 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타임라인에 뭐 8월 말쯤에 만일 입당하면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 후보들이랑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시기상으로는 아직은 문제 없는데 과연 대국민 앞에 서서 정치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게 정치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전원 정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언론을 통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포장이에요. 내가 어디 갔어, 누구를 만났어, 공부했어, 이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그 내용 관련 내용들 텍스트로 해서 보도 자료를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1차 포장한 거죠. 2차는 기자들이 포장해 줬습니다. 열공 중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 부장의 대가다. 젊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만났는데 이쪽은 그 사람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2차 포장해 줬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정치에 제가 정치 뛰어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기자들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그럼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돼요.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네. 그때 실수를 많이 하게.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실수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네. 방명록 썼잖아요. 예. 그거 논란이 됐잖아요, 벌써. 지금 뭐 철자나 이런 부분들 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문맥도 안 맞고 예. 어법도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한 방명록도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기자들이 바로 질문 던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거기다가 본인은 지금까지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거 익숙한 사람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안보 모든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 될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낫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 이렇게 계속 신비주의로 뒤로 미루다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6말 7초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다음 주라도 네. 입당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그렇죠. 선언. 네.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캠프를 꾸려서 정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에 있었던 전략가들도 좀 모으고 또 공보 파트도 더 강화시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전략적인 겁니까? 그렇죠. 견제 던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도 복당이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야권의 지지율 순위는 낮지만 홍준표 의원이 한 2위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 오게 되면 기존의 정치인들, 야권의 이 용들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요. 뭐 1등은 원래 견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버텨낼지 또 걱정이네요. 야권의 이재명 지사가 네. 야당에서만 공격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권에서도 엄청난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받고 밖에서 받고. 네. 모든 이재명 제외한 모든 여권의 잠룡들이 다 이재명 공격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건 1등의 숙명이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원희룡, 뭐 오세훈, 네. 유승민, 홍준표. 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입니까? 다 셉니다. 이게 정치란 밭에서 오래 굴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이 그 협공을 이번에 본인이 협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막을 수 있을까 싶지 않을까. 여야에서 공격하는 거 어떻게 그럼요. 막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또 안철수 대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 합당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안철수 대표가 뭔가 좀 어려운 걸 요구를 하나요? 지금 당명을 바꾸자. 네. 당원도 개정하라. 네. 이거는 당대당 통합을 요구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100석 넘는 국민의힘과 3석 있는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한다? 지분을 50%를 달라? 그럼 용납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정치가 지금까지 봐온 스타일이 그런 건데 네. 자신의 정치는 옳고 기존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식 정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할 때 안철수 캠프 요구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민주당 당원들 절반 50% 그리고 안철수 팬클럽 50%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납니다. 예. 그걸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말이 안 되는 방법.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걸 계속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본적 정치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당대당 통합인 것처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당대당 통합 던져놓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자꾸 양보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뭐 들어간다 이런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면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흥행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말 따르면 일정을 그대로 갈 모양새입니다. 지금. 근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잖아요. 계속 뭐 미루겠다.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데. 뭐가 정답인가요? 송 대표 입장은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이재명 제외하고 이낙연, 정세균 등등등 네. 그래도 민주당을 일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을 못하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건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는 각 캠프 또 후보들의 측근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장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버렸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단체 카톡방에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도 불협화음이거든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지지율은 떨어져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영선에 30대 중반에 젊은 정치를 당대표로 내세웠는데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하네. 아직까지 싸우고 있네. 예. 예. 결국은 후보들의 유불리 때문에 경선을 미루느니 안 미루니 하네. 그러면 지지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는 미루든 아니면 그대로 치르든 지금까지 이렇게 민거적되면 안 돼요. 결단을 확실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할 것 같습니까? 결단 못할 것 같습니다. 결단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일단 이 경선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집단 합숙으로 한다, 아바타들이 토론하는 뭐 메타버스 방식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경선 방식이라는 게 후보들 뭐 이번에 컷오프 하면은 뭐 6명 정도 네. 최종 남잖아요. 네. 1번부터 6번까지 쭉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등 후보를 나머지 후보가 다 공격하는 거. 뭐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늘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똑같죠. 네. 그게 무슨 재미냐. 그러니까 경선 방식을 좀 바꿔보자. 물론 아이디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흥행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흥행 차원에서 바꿔보자.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된 게 뭐 경선 방식이 특별해서 흥행됐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자꾸 따라하거든요. 아하.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젊은 이동학을 최고위원으로 젊은 김한규를 청와대에 놓고 그렇게 따라해서는 이루밖에 안 되죠. 아루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전략가가 과연 지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춤추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전략 아닙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예전에 새누리당 때인가 그때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김무성 의원이 자신이 조롱받았던 옥새 들고 나르샤 그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힙합 패션을 입는다, 노래 부른다, 춤춘다, 게임한다, 뭐 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 오릅니까? 그렇게 해서는 오르지 않아요. 지난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때 뭐 우리 이동영 정면 후보랑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전에 춤춰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최고위원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런 잔기술. 잔기술로 흥행이 될 수 없다.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짚어주세요. 흥행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철저한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위해서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어느 당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기술보다는 어떤 사람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그런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선거라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인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이고 뭐 그거는 정당과 인물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책이 제일 끝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정책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은 정말 마지막이죠. 어느 당 출신이냐 어느 인물이냐인데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정책이 승부를 갈라요. 예를 들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그 선거, 그거 그 충청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 그거 없었으면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됐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충청 표를 많이 가져왔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럴 때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아젠다를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큰 걸 갖고 와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실례입니다. 이거. 예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 대학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 서울에 몰려 그러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학력 문제 없앨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서울에 지을 땅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데 공급해서 할 수 있죠. 해결되네요. 지방 공동화해서 해결할 수 있죠. 인구 분산 해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놀라야 될 것 같죠.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 그 대학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춤추지 말고. 아우 이동혁 촉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던져줬는데 민주당에서 받을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오늘 예까지 마지막에 들어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